고랭지 채소들이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배추와 묵값이 폭락하면서 산지에서 그대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수확해 추락할수록 손해만 쌓여 농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창 청옥산 정상 일대가 무단여행과 불법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관광객 방문을 전면 통제해달라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육당국의 빗나간 학생 수요 예측으로 원주 기업도시 내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전락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고랭지 채소들이 한창 출하될 시기인데요. 하지만 배추와 묵값 등이 폭락하면서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확해 출하할수록 손해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름 위의 땅으로 불리는 강릉 안반대기. 해발 1,100m에 자리한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바쁠 배추 수확철이지만 곳곳에는 방치된 배추가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릉 안반대기에는 이렇게 수확되지 못한 채 산지 폐기되는 배추가 한가득입니다. 풍년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뼈 빠지게 지어온 1년 농사를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격대가 너무 형성이 안 됩니다. 이거 시장에 출하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답답하죠. 강원도 내 고랭지 배추의 추정 생산량은 36만 6천 톤. 8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추 가격은 10kg 한 망당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평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출하 시기가 비슷한 고랭지무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8월 기준 고랭지 묵값은 20kg 한 상자당 7,600원 내외. 평년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는 수급 안정대책 차원에서 자율 감축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물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신 밭 3.3제곱미터당 4,07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벌써 사업량 대비 10배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19일 강릉 고랭지 배추밭을 현지 점검한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작황이 좋아 과잉 생산이 예상된다며 우선 무 9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어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리에 농민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탁상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면적을 좀 확인하시면서 농가들이 너무 면적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럼 실태 조사를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농민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청정 산림이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 청옥산 정상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야영과 불법 취사 행위 등을 말하는 건데요. 보다 못한 주민들이 관광객 방문을 전면 통제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선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평창 청옥산 정상 600마지기입니다. 해발 1200m가 넘는 고지대라 한여름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최근 관광지로 곽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만큼 문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규림을 포함한 청옥산 600마지기 정상을 따라 주차된 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무단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버젓이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을 피워 요리를 한 흔적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곳곳에는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닌 데다 구기림 반경 100m 이내 취사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밥해 드시는 거는 근데 또 불법 아니에요?
차 안에서는 괜찮은데 캠핑카 안에서는 캠핑카 안에서 해갖고 먹는 거야 바깥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주말에는 하루 평균 600에서 700여 대의 차량이 이곳을 찾는데 불법 행위가 더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오는 사람들 우선적으로는 지금 쓰레기고, 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가져가라 그러고, 캠핑은 아주 와서 구경만 하시고 바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단 야영과 취사 행위만이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상 방류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멀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노상 방류를 일삼는다며 인근 계곡의 수질오염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산속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와 인부들 직접 치워봤지만 역부족인 상황. 참다 못한 주민들은 600마지기로 오는 외부 차량을 전면 통제해달라며 평창군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풍력 발전이나 그 야생화 단지를 군에서 어떤 그 승인이 돼가고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군 측에서 모든 법리적인 책임이라든지 우리 식수에 대한 먹는 물 등등 그 밖에 여러 가지가 환경 오염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문제는 평창군의 전적 책임입니다. 평창군은 마을 입구에서 청옥산까지 연결된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전면 개보수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취사와 야영을 전면 금지해 방문객을 지금의 30%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는 그 취사 야영 행위에 대한 금지를 홍보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가면 그만이라는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태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 터널을 역주행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인제터널에서 45살 A씨가 몰던 3.5톤 화물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한 뒤 약 3km가량 역주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터에 서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 만취 상태였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을 받았었고 그중 4번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낮 12시 30분쯤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소방차 4대, 진화차 3대, 진화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1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유일한 초등학교가 교실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연 지 불과 반년 만에 9개 학급을 늘리고도 부족해 아예 새 건물까지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당국의 빗나간 학생 수요 예측에 학부모와 학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원주 기업도시에 설립된 섬강초등학교. 원주 기업도시 내 유일한 초등학교지만 개교 반년 만에 교실 부족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원주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3명 내외지만 섬강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립 당시부터 학생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교 당시 계획했던 정원은 36학급 1,064명이었지만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반년 만에 9개 학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자 학교 측은 본관 바로 옆에 17학급이 들어갈 수 있는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급당 정원 25명을 기준으로 하는 도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됐지만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관리해야 할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수업이나 학생 지도에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입니다. 예정에 없던 반이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급식 같은 경우도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 타임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수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원주 기업도시에는 6월 현재 7,100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와 내년까지 5,000가구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데 이러면 거주하는 인원은 3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나마 원주 기업도시에 또 다른 초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교까지는 2년이나 남았습니다. 또 기업도시 신설 중학교도 내년 문을 열 예정인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지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복합상가들도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도 이어지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기업도시의 인구는 32,000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단계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를 예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급격히 늘을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측이. 학교도 이제 과민학급에서 1,000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당국은 학교 설립 규정에 따르다 보니 아파트 입주 시기와 학교 설립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를 토대로 학교 수요 예측 자료를 작성해 학교 설립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빗나간 수요 예측이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춘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을 봤더니 춘천과 인접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무려 9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춘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 물량 공급이 잇따르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춘천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2년 전 분양 당시 3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분양한 아파트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분양 당시 청약 1순위에서 판매가 완료됐지만 중도 포기가 속출하면서 현재는 약 400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시장의 물량이 과잉 공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속칭 마이너스 P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춘천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위축이 되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2020년까지 춘천 지역에 17,000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춘천시 주택보급률은 120%를 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내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도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변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춘천과 가까운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9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춘천을 떠나는 인구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신도시 때문에 지역에서 인구가 상당히 유출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만 호를 공급하는 이번 3기 신도시도 일정 부분 지역의 어떤 인구 유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당분간 특별한 호재가 없는 만큼 침체된 춘천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주거 종합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들레분해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총파업을 벌이며 병원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 단체 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견 등 외주화로 인해 소통상의 비효율성과 차별이 초래되고 있다며 불안정하고 부당한 고용체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병원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진료 업무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지만
콜센터와 청소, 주차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전화진료 예약 중단 등 일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강원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최종 결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상당수 의원과 관련 전문기관 세 곳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최종 결론은 오는 27일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가 23일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멈춰있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훼손 문제는 진일보한 공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차질 없이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소수의 반대 때문에 국립공원이라는 공유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얻는 국민의 편익을 마냥 외면한다면 국토의 균형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은 내달 초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진행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반 음식점과 이용업소 5곳이 사업 대상이며 이용업소를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음식점이 최대 700만 원, 이용업소 최대 2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 영업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영월군청 위생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랜드가 효율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국민혁신단 60명을 포함해 청년혁신단과 내부혁신단 각각 30명입니다. 접수는 강원랜드 홈페이지 공고란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최종 결과는 9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지역경제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고 강원랜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혁신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주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대한교육기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사업의 골자로 하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원주 지역에는 7개의 미인가 대한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미인가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어느덧 여름 더위가 끝나고 가을에 부쩍 가까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바깥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8도, 속초 21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강릉 30도, 속초 28도 등으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갈수록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에는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의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30도를 밑도는 등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